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여러모로 좀 첫 번째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36회 이제 시험 첫날이기도 하고 제가 평택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정말 저도 이제 강의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간만에 좀 설렜습니다. 내려오면서. 예. 일단은 저희 방문각에 본원이 네 군데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강남, 노량진, 종로, 서울에 있는데 저는 현재 강남하고 종로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평택을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저 보내달라고 평택 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저도 용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근데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여기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학구열도 높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려고 왔고요. 열심히 강의를 쭉 할 텐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몇 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시험에 대한 이모저모 공부법들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포인트 삼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프린트 두 종류 나눠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방문각 공인중개사 이렇게 된 요 학습 진도표죠. 예, 제 11월, 12월 달 스케줄표 한번 보시죠. 1주부터 7주까지 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건 써놨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뭐 되고요. 한 주에 하나씩 파트 나가는 건데 다른 것보다는 4번 얘기 먼저 좀 해드리자면 홈페이지에서도 뭐 Q&A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선생들에 비해서는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 종료되고 제 네이버 카페에 좀 가입을 해주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제 이름 이영섭 치시면은 카페 나오거든요. 단 가입을 하실 때 평택 땡땡땡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제가 바로 최고 등급으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카페 가입 좀 해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상담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1대1로 채팅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뭐 아시는 분들은 DM 보내시면 제가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안에 답변 드립니다. 주로 제가 밤 시간대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저녁 때쯤 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밴드나 인스타는 주로 제가 음성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거기 음성 채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SNS를 통해서 뭐 수업 내용도 좋고 공부 방법이나 방향 같은 것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걔는 밀어 넣으시면 되고 오늘 수업에서 정말 주요하게 제가 다룰 요 익힘장이거든요. 얘가 요 프린트인데 요게 사실 이제 책으로 나올 거예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면은 여러분들이 책자 형태로 요 익힘장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한 8페이지? 그러니까 보자. 16페이지죠. 총 한 8장 정도로 구성된 내용인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게 여러분 복습하는 복습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에 수업 끝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익힘장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지칭을 해드릴 테니까 요 수업 시간에도 살짝쿵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옆에 잘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1교시에는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몇 가지 시험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올해 처음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보통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시험 얘기는 좀 간단하게 제가 해볼게요. 1차, 2차. 뭐 1차는 제가 담당하는 개론하고 민법 요 총 합쳐서 80문제. 근데 중요한 건 100분 안에 푸는 시험이죠. 우리 시험이.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이 요구되는 시험이고요. 40문제씩 80문제 출제되는데 저희 시험 시스템이 과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4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2차는 1교시, 2교시 나눠져서 시험 보는데 총 3과목이죠.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그리고 공시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민법 개론처럼 중개사 공법이 거의 하나의 세트고요. 공부하실 때도 2개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40문제씩 해서 전체적으로 80문제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 공시세법은 합쳐서 4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수업만 좀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총 이렇게 해서 2차 과목 120문제 시험 보는 거고요. 2차 별도로 평균 내서 60점 넘으면 합격을 하시는 거죠. 보통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뭐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1차, 2차 같이 준비하시잖아요. 보통 우리 동차라고 부릅니다. 추후에 같이 준비하시다가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근데 저는 아마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9월 달까지도 웬만하면 동차로 끝까지 가라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를 2년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는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는 게 가장 행복하다. 뭐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중요한 건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커리큘럼. 이 연간 커리큘럼이 1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요 10월 달까지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얘는 진행이 좀 되시면은 이해가 되시긴 할 건데 몇 가지 맥을 좀 잡아 드릴게요. 초반부에 6개월 정도 우리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물론 수업 자체가 이론에 당연히 포커스가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서로 수업을 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커리큘럼은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3, 4월 달. 그러니까 초반 4개월은 뭐 역시나 진도 나가고 이론 배우시지만 제가 보기에 방문각 커리큘럼의 거의 백미는 3, 4월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요 3, 4월 달에는 교재 필수서라는 교재가 출간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 기출반이 운영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오전에는 10시부터 2시까지 필수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3시부터 기출반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시부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기출 분석반을 진행을 하는데 학원을 기준으로 10시에 출근하셔서 퇴근하시면 5시 반까지 학원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모든 강의는 다 동영상 강의로 촬영이 되고 영상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이 과정만 똑바로 해도 시험 볼 준비가 거의 다 끝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기출을 조금 빨리 다루긴 하는데 이 기출 수업을 위해서 초반 4개월 정도를 이론 정리를 빠듯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기서 저는 이론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5, 6월 달에는 문제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저 아까 말씀드린 오후에 수업하는 이 오후반이 7, 8월 달에 하나 더 생깁니다. 이때는 이제 오전에 필수서 정리하고요. 단원별 문제풀이반을 하는데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3, 4월 달에 하는 기출반은 별도의 문제집.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 제가 쓴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고 요 7, 8월 달에 하는 단원별 문제풀이반은 문제를 제가 30문제 정도 만들어 오면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풀이를 듣는 수업.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오후반이라고 하죠.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오후반은 1년에 2번 이렇게 3, 4, 7, 8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이 거의 기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이나 계획 짜실 때 3, 4월 달은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강분들도 저 때는 강의가 6강의, 7강이 동시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 조금 빡세요, 초반에. 이때 정신 차리시면 거의 합격하죠. 네. 막판에 9, 10월 마무리 파이널 교재로 이렇게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뭐 1일 특강이라든가 족집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말 특강 같은 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 진도는 아시다시피 2개월 순환 과정이라서 오늘 제가 11월 달 1주차 수업하면 그 수업이 1월 달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근데 아마 개론은 거의 내용이 크게 늘어나는 건 없고 2개월마다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계산 문제 정도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동등한 과정을 한 6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희망은 지금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개국 공신 분들을 마지막까지 뵙는 게 희망입니다. 보통 우리 시험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제 판단엔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성인고시라서 일상생활을 누리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부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흔한 증거로 뭘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주변에 중개사 분들 보시면 집 주변에 많잖아요. 중개사 분들. 그냥 되게 나 같은 사람이 다 하고 있잖아요. 중개사를. 뭔가 대단히 학식이 높거나 공부를 많이 한 무슨 명문대 출신들이 중개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자격증을 딸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컨트롤을 나름 환경적 컨트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거, 여러분들 집안 관리하시는 거. 저도 이제 시즌이 시작돼서 월요일날 개강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시험이 거의 끝나는 10월 달까지 절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진짜. 거의 안 하고 웬만하면 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뭐 화를 내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사과합니다. 이래서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사과를 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의지도 밝히고.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와서 수업을 하면 다 풀려요, 그냥.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하루 종일 감정 자체를 다른 데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수업 되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안 되겠죠?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아들이나 딸내미랑 대거리하고 나오시면 수업 듣는데 지장 되게 많아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싸우셔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1년만 좀 성질 죽이고 살자. 우리 처지는 우리들끼리밖에 모르니까 학원에 와서 남 뒷담화 하시고 그거 컨트롤만 잘해주시면 이 과정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거 여러분 비싼 돈 내시고 중요한 시간 쓰시면서 저한테 맡기신 거니까 나머지 과정은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시험의 성격 자체가 아시다시피 절대평가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요거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개론이 40문제가 나오니까 24문제 맞으면 합격. 근데 중요한 건 24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6문제를 틀려도 된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빨리. 이걸 강력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24개를 맞춰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16개를 잘 틀려야 되지 합격하는 시험이다. 이 얘기는 뭐 여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알면서도 절대 실천이 안 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끊임없이 상대평가를 해서 그렇거든요. 이 상대평가란 말의 정의는 상대방과 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 대상이 있어서 1등부터 60등까지 딱 뽑는 시험이 상대평가죠. 대표적으로 수능이 그렇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순위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1등 할수록 좋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는 게 상대평가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상대평가는 많이 가져갈수록 유리하고 폭넓게 공부할수록 유리하다.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10년 넘게 배어 있어서 이 공부를 할 때도 상대평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학원 공간은 특히나 내가 쟤보다는 시험을 잘 봐야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내가 몇 등 해야 된다 또는 70점, 80점, 90점 맞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떨어져요, 시험에서. 근데 절대평가는 아시다시피 어떤 일정한 자격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60점 이상인 사람을 다 붙여주는 게 우리 시험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60점 턱걸이를 맞게끔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60점 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저는 한 65점 정도만 딱 타겟팅을 할 겁니다. 65점을 타겟팅을 한다는 뜻은 35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수업을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노출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기본서라는 교재 안에 거의 100점에 가까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 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혹시? 이거 다 배우시고 싶으신 분? 6과목 이만큼. 근데 제가 정확히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이 책을 네가 읽어라라고 시간을 주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나오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 알면 합격해요. 요 정도 알면.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글자로. 혼자 읽고 파악하라고. 그래서 기본서가 나쁜 책은 아닌데 기본서 자체는 독학용 교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에서 이걸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 책은 제가 다 읽고 여기서 나오는 걸 찍어서 가르쳐 드릴 건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수업을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해 주셨는데 혼자 공부할 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업 다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그러고 저 프린트 한 장 드린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건 3시간, 4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지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것만 하면 정확히 그 내용이 끝나게끔. 이 절도감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잘 버릴 수 있도록 지정을 안 해드리면 아마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좀 피하자. 민법 과목과 다르게 개론 과목은 좋게 말하면 요령, 나쁘게 말하면 얍삽이가 중요합니다. 얍삽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시간을 최대한 아끼셔서 이 아낀 시간을 민법 또는 중개사법에 투자하셔야 동차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정확히 잘 버릴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굵고 짧고 집중적으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잘 버리자. 절대평가 시험은 그렇고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당신이 이거 틀리세요라는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왜? 일정 인원을 그래도 잘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 얘는 상대방하고 싸움을 하는 거고 이 시험은 출제자랑 싸움을 하는 건데 이 능력을 길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론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개론이 40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난이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난이도 30%, 중난이도 40%, 상난이도 30%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수로 따지자면 하난이도 12개 정도, 중난이도가 16개인데 이거 2개 합치면 28문제예요. 28문제면 70점입니다. 여기서 합격이 그냥 끝나요, 이렇게. 그리고 상난이도가 12개 정도 나오는데 하난이도를 규정을 해드릴게요. 정의가 뭐냐면 하난이도는 기출이 거의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난이도 문제는 수업을 1년 동안 들으시면 수업 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워낙 너무 똑같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있고요. 만약 여기서 한 문제 정도를 틀린다 또는 2개 정도 틀린다 그러면 이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한 25점에서 30점에 가까운 저 내용들을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거의 꽈락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냥 암기 코드로도 풀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게 하난이도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당락은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난이도. 이 중급 난이도도 엄밀히 말하면 중하 난이도가 있고 중상 난이도가 있는데 만약 이번 시험처럼 우리 저번 달에 시험 본 것처럼 중난이도가 많이 나오면서 좀 중상 쪽에 치우쳐 있으면 우리 선생들이 올해 시험이 까다로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하 난이도에 치우친 문제가 많았으면 올해 개론은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 같은 개론 선생들이 올해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저희 방문각 학개론 선생님들 대부분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포커스를 하난이도와 중난이도로만 보고 시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요게 아무리 어렵게 나온들 저희가 어렵다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이 중난이도는 약간 변형이 있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기출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우리 손가락이 10개가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시험에. 근데 이 변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다시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럼 오른쪽 손가락은 5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좀 더 변형을 해보자면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얘를 엄지손가락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라는 전체적인 테마를 놓고 10개가 있다, 엄지라고 부른다, 새끼손가락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공부가 좀 덜 된 분들은 이게 기출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문제를 푸시고요. 약간의 좀 이해가 됐고 내용 파악이 되신 분들은 손가락이라는 범주 안에서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나왔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의 목적이 기존에 나왔던 기출이 변형됐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높여드리는 것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바운더리 안에서요 28개 정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요거 맞추시면 정확히 합격해요. 이 안에서 거의 20문제 이상 22개 정도를 맞춰내셔야 됩니다. 그럼 상난이도라는 건 뭐냐? 대부분 기출 변형뿐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등장하는 패턴들이에요. 이번 시험에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지저분한 문제들 많이 나왔습니다. 상난이도는 극상 난이도의 문제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상이라고 부르는데 진상 난이도 문제도 있어요.
극상이나 진상 난이도는 저희들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출문제 받아서 이렇게 풀어보면 답을 찾으려면 인터넷 같은 거 뒤져야 돼. 저도 이번 시험에 2개 정도 틀렸거든요. 문제 풀었을 때. 그러니까 모르겠더라고 아예. 그럼 왜 냈겠어 이 문제를 출제자가. 아니, 당연히 틀리라고 내는 거고요. 제가 모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책에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상난이도에서 극상이라는 부분을 구성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개론은 저 극상이라고 표현되는 게 한 2-3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공법 과목은 저 극상 난이도에 해당하는 게 10개 정도씩 나옵니다. 그래서 6과목 중에서 공법이 가장 공포스럽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게 어차피 이 문제를 대부분 틀릴 거라서. 근데 이 이론, 이 논리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 여기 있는 2-3개가 되게 도드라지거든? 너무 이상한 게 나왔다, 시험에. 전혀 배우지 않은 것들만 나온 것 같다. 10개씩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시험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거 수업할 생각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접으세요, 생각을. 그리고 계산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 계산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 이 계산에서도 상난이도 문제가 한 4-5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최고점이 그러니까 개론 과목은 70점이라고 딱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민법은 저점수보다 높게들 올라가세요. 공부를 하면. 근데 개론은 시스템적으로 문제 구성을 75점 이상은 자기 실력으로 못 맞게 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2개의 과목은 조금 차이가 있고 2개를 동시에 얘기하자면 개론보다는 민법을 조금 잘하셔야 1차 합격이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중요해요. 자, 일단은 난이도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2개에 집중하고 얘를 버리자는 컨셉, 요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시험 끝나고 나서 항상 듣는 얘기들 한번 몇 가지 해드릴게요. 시험이 갈수록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간이 짜다 싱겁다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포커스를 여기에다 둔다면 굳이 어렵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기출 안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포커스 두시는 분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카페라든가 인터넷 커뮤니티, 뭐 톡방 이런 데 보면 너무 어렵지 않았냐고 우리 시험.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격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논리를 계속 이해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어지는 질문은 이런 거죠. 예전처럼 공부해서는 힘들고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반문을 할게요, 제가. 그럼 폭넓게 뭘 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이것도 차고 넘치는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여기랑 여기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36회 시험은 이렇게 낼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알아서 폭넓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에 한 60%, 70%만 가지고 들어가도 합격점 차고 넘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범위를 넓히지 않게 계속 여길 잘라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와 비합격자, 합격자와 탈락자들은 쓰는 말이 달라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격하시는 분들은 양이 적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방문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10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다. 특히나 바쁜 와중에 합격을 했다. 이 직장인분들도 더러 많이들 합격을 하시는데 직장인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쁘지 않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선생이 시키는 거 외에 딴 거를 아예 안 해요. 엄두 자체를 안 내. 그럼 오히려 그게 날지도 몰라요. 근데 간혹 이렇게 학원 같은 데서 보면 아침 9시에 학원에 나오셔서 저녁 9시까지 공부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사법고시생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시간 하는 공부를 공부라고 하지 않고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 그냥 앉아있는 거죠. 엉덩이로 붙이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업을 4시간을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12시간 할 수 있지? 그렇죠?
100번 양보해도 자기 공부 양이 4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론 과목 기준으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한 30분? 많게는 1시간? 이 이상 쓰시면 안 돼요. 네. 이 이상 쓰시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뭐 하세요? 라고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요거 다 하는데 30분 안 걸려요. 그럼 오늘 한 이거 할 수 있으면 저 익힘장이라고 하는 거 한 2-번 정도 하시면은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래서 하루에 공부 시간은 요 정도. 강의 듣는 시간 빼고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합격자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죠?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여기에 포커스가 가서 여기에 맞춤 공부하시면은 당연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렵다. 할 게 많다. 1년 안에 가능하긴 하냐. 너무 지치고 힘들다. 힘들죠. 이거 하니까. 그래서 합격자의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고 불합격자의 언어를 배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현강분들도 그렇고 인강분들도 많이들 여러 카페라든가 인터넷에서 톡방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이 얘기가 거의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합격한 사람은 인터넷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명언입니다.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이 공부를 떠난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 글을 쓰는데 실패한 사람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공부를 못해서 실패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재수를 했냐면 공법이 꽈락이 나서 재수를 했습니다. 공법 빼고 다른 과목은 기똥차게 잘했어요. 민법도 좀 못하긴 했네. 저는 26살 때 자격증을 땄는데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지금 벌써. 근데 요때 좀 어린 나이에 20대 때 20년 전에는 그 20살짜리가 중개사 공부하는 게 흔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중개사 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뼛속부터 중개사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차장님처럼 학원 직원이었어요. 당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전공하면서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학원 하니까 와서 일하고 밑에 총무 일하고 칠판 지우고 이런 거 했었어요. 막 쓰레기 치우고 그러다가 당시에는 학원생들이 한 500~600명씩 있었거든요. 50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한번 하고 나면은 선생이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는 거야. 1,000만 원을 벌었다니까 하루에. 그래서 특강비를 이렇게 현금에 가방에 담아서 줬어. 그러다 보니까 순수했던 제가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이.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20대가 제가 유일했어요. 거의 대부분 50대, 60대, 70대 분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주부님들이었고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1년 동안 아줌마들은 되게 무서운 존재다 이걸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만 20대의 싱싱한 머리로 그래도 나름 석사학위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되게 우습게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우습게 보고 내가 저 아줌마들보단 잘하겠지. 근데 처음에 공시세법 듣는데 정말 멘붕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취득세 이런 세금은 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등기, 하다못해 저당권, 저당 설정할 일이 뭐 있어 26살짜리가. 그래서 이 좀 나이 어리신 분들 공부할 때 좀 성인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용어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인데 20대, 30대 분들한테 너는 어리니까 좋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좋아요. 어려운 거 다 똑같아 누구한테나. 근데 인생 경험 풍부하신 분들은 민법적 경험이 있거나 세금도 내보시면 훨씬 낫거든. 그래서 저는 2차 되게 어려웠고요. 특히나 공법이 되게 어려웠고요. 근데 어려웠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봤어 저를.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공법을 워낙 못해서 이 공법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저희 때는 그 기본서가 100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백과사전 같은 책을 가지고 1년 내내 그냥 정말 깨알같이 외웠던 것 같아. 거의 안 빼놓고.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보면 그 내용은 680페이지 아래쪽 박스에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공부하고 시험장 딱 들어갔는데 40점이 안 나왔습니다. 제 시험지가 되게 막 말끔하게 검정색 펜으로 막 이렇게 밑줄 쳐져 있고 내용 막 다 쓰고 나름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풀고 나니까 거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을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암기하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저 그렇게 바보같이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공법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진짜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해본 것 같아 그때. 근데 이것저것 1, 2, 3, 4, 5, 6, 7, 8, 9, 10 다 보고 들어가니까 사실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몰랐고 얘를 물어보는데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거의 생쇼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뭐 공부 열심히 하도? 그러니까 쥐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그 수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겉멋처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 잘났다 문제 푸니까 하나도 안 풀리죠. 객관식 시험 이해를 잘 못하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 공부할 때는 이랬지만 재수할 때는 훨씬 이것보다 공부를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필요한 내용만 보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잘라내야 되는데 저는 성격상 그 버리는 게 진짜 안 됐어요.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 해결 안 되면 여기로 못 나가는 사람들. 이걸 세 글자로 미저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미저리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생님은 성격 바꿔야 합격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긴 해요. 근데 성격은 바꿀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본인이 살려면 합격하려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 시험은. 왜? 내가 옆 사람보다 잘 봐야 되는 시험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쉽진 않지만 저도 그 느낌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억지로 이거 버리는 연습을 좀 더 충실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이 기출 얘기 아까 충분히 한 것 같은데 기출만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기출을 변형을 해서 올해 어떤 문제를 만들까를 아주 날카롭게 예측할 예정입니다. 제가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측을 해서 기출 변형된 부분까지 문제에 반영해서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드리는 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위도 요거 빼고요. 모든 시험은 기출에 답이 있고 기출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계산 문제 나오는데 몇 개 나오냐면 9개에서 10개 나와요. 이 사실 문제 중에 10개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25%. 계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산도 난이도가 있어서 하난이도, 중난이도 문제가 최고로 많이 나오면 4개 정도까지 나와요. 이번에 35회 시험도 계산을 보면요. 두 문제는 기출문제랑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숫자만 바꿔서. 그리고 둘 다 야매로 한 30초 안에 풀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25회, 26회, 27회 이렇게 가면서 어떤 특정 테마가 계속 반복되거든.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올해는 이게 나올 차례예요라고 문제를 정해서 저렇게 익힘창 같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할 건데 한 문제당 1분을 넘어가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분 안에 풀리는 문제만 공부를 할 거고 계산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이 나오는데 이 이상 안 나와요. 이걸 계산기를 써서 하는 거니까 계산기를 눌러가면서 1분 안에 계산할 수 있게끔 그냥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랄까요? 단순 조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있는데 이 레시피대로 정량에 맞춰서 이렇게 조리를 하는데 이 조리를 되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규격화된 요리를 하는 요리사처럼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요리하게끔 계속 반복을 시켜드릴 겁니다. 저는 산수 못해요. 저는 수학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안 나와. 근의 공식 안 나와. 피타고라스 정리, 미분, 적분 안 나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고 이거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수학 공부하라고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조기까지, 그러니까 저의 최장 목표는 10개가 나왔을 때 4문제를 맞추게 하는 것이고 5개, 6개를 반드시 틀리게 만드는 게 목표.
나중에 되시면 아시겠지만 9, 10월 달에 우리 최종 모의고사, 제가 만든 모의고사 보실 건데 거기에 이 5문제의 상난이도 계산을 넣을 거고요. 해설할 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시험 느낌이거든. 그래서 요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계산기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폼이라도 잡으시고 그리고 뭐 나올지 다 찍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 문제. 자, 그래서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좀 드렸습니다. 학습법 마지막 테마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학습은 3단계인데 제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단계. 이 이기적 단계를 보통 학습 단계라고 부릅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해라는 건 뭐냐면 공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론을 통해서 끄떡끄떡 하는 게 이해입니다. 끄떡끄떡 이렇게.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그래서 이해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저 스토리가 이해가 되더라도 저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예, 우리 시험은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암기 시험인데요. 이해가 잘 되시면 암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연결하는 게 저의 역할. 이해시키는 건 강사의 역할이고 혼자 앉아서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암기를 위해서 익힘장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근데 암기가 다 됐다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고 마지막 3단계에서 이걸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요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걸 완벽한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해가 어렵진 않거든요. 공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 제가 설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세요.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3시간짜리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러닝타임이 180분인데 영화를 보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어. 그리고 이론의 스토리가 있고. 그럼 아마 들으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이 이 이해처럼 나오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가령 어떤 전쟁 영화라고 합시다. 그래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건선징악, 선이 승리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하나의 쭉 영화 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이 3시간짜리 전쟁 영화 중에서 1시간 15분경 전투씬에서 나왔던 적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이렇게 물어봐. 시험은 흐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면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파란색 옷이었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외우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 수업 들을 때는 다 이해를 했는데 문제 풀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또는 뭔가를 들어보긴 했는데 확실히 딱 찍어서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하는 거를 기억하는 단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암기가 쉽지가 않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재밌어서 암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합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이 익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6개월 이상 계속 익힘장 얘기만 할 거예요. 이 익힘장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프린트 앞에 놓고 좀 들어보실래요? 제 얘기죠. 거의 만능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우리 방문각에서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이 익힘장을 쓰고 활용을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익힘장은 앞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은 문제고 뒤는 답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빈칸 쳐져 있죠. 빈칸 쳐진 페이지 보이세요?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을 1, 2, 3, 4번 하고 끝낼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4개 배우실 거예요. 왜? 오늘 수업에서 3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 번호에 있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게끔 수업을 하고 나서 자, 이해 다 되셨죠? 그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고 칸 뚫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내가 이 빈칸을 주관식으로 채울 수 있으면 본인 공부가 끝. 주관식으로 채울 수 없다면 본인은 암기가 안 된 상태. 근데 수업 듣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희미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이걸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1, 2, 3, 4번의 빈칸 채우기를 시험 때까지 3, 40번 이상 하세요. 솔직한 말로 요 1번을 30번 정도 하면 이건 못 외울 수가 없어. 이걸 만약에 30번, 40번을 했는데 못 외웠다.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그냥 학원으로. 아니,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암기는 뭐냐면 반복이고요. 반복이 뭐냐면 익힘입니다, 여러분. 이 익힘과 암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예, 제가 뭐 암기란 말을 쓰면서 바이 익힘이라고 써놨는데, 익힘은 그냥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스며들게 하는 게 익힘이에요. 그러니까 익힘의 키워드는 자주 여러 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걸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스르르 몸에 이렇게 익게 되고, 이게 몇 가지 내용들이 머릿속에 싹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암기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오늘 수업할 내용을 연습장에 똑같이 써가면서 외운 적이 없어. 왜? 일주일에 5번씩 수업을 하니까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몸에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이게 익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우고 익히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나 잘 익히면 돈도 버니까 저는. 그래서 암기나 익힘 자체가 즐겁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제 일상 일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재밌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안 해왔으면 좋겠는데 하시는데, 요거 통해서 제가 익힘의 즐거움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정말 잘 만들어서 시험에서 기본적인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익힘장 꼭 선사해 드릴 거니까요. 반복 통해서 스며들 수 있게끔 좀 하시자고. 그래서 익혀 놓으면 최소 점수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익힘장이 언제 위력을 발휘하냐면, 우리 2월 말에 여러분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봐요. 말도 안 되게 일찍 보지 않아, 시험을? 11, 12, 1, 2월달. 시험 얼마 안 남았어. 100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럼 저 모의고사라는 게 뭐냐면 그냥 고등학교 때랑 똑같이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자기 등수가 나옵니다, 성적표에. 범위는 전범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저 시험 보시고 나서 해탈을 많이 하십니다. 시험의 정체를 알게 되죠. 그러면 이 모의고사가 시험이니까 나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평소 실력으로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뭘로 준비를 할 거냐 이거죠. 그럼 6과목 이 책을 다 보면서 모의고사 준비한다? 꿈 같은 소리거든요. 이거 못해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 익힘장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만 8페이지예요. 4장입니다, 앞뒤로. 그 앞뒤 4장을 가지고 이걸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면 아무리 못 봐도 점수가 40점, 50점대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밖에 안 나와 하시겠지만 여러분 60점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절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최소 방어선이 딱 됩니다, 저기서. 저는 이 중개사 공부가 일상과 결합돼서 일도 하시고 아이도 보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려면 이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해서 만들어 놓은 툴이니까 정말 성실하게 익힘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카페라든가 밴드라든가 인스타그램, 기타 SNS 다양하게 개인이 이 학습을 하는 걸 인증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작년에. 밴드에 매일 저한테 본인이 익힘장 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익힘장 다 써놓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네이버 밴드에서 저한테 채팅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냥 기록이야. 그게 자기와의 약속인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개론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분한테는. 되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제가 거기다가 하트를 눌러드리든가, 또는 그분이 하면서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해드리던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관리를 해드린 분이 60명이 넘습니다, SNS에서. 그러니까 카페에다가도 올리시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보내야 되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걸 또 매번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익힘장에 하트를 누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 박약이신 분들은 이런 거 해서 보내시면 돼요. 익힘장 어떻게 하는지 오늘 수업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익힘장 하면서 유의사항들은 수업 끝날 때, 오늘 첫 번째 주 수업이니까 그때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전범위 학습 툴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1시간 동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저는요, 개론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방문각 학개론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정말 많거든요. 유명하신 분도 많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끼리 경쟁을 하긴 하는데 저희는 선생님들끼리 되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학습 노하우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편하실 수 있게끔 커리큘럼도 같이 많이 연구하고 짜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문각 유튜브 들어와 보시면 제 얼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전문 MC로 활동 중이어서 다음 주에는 유튜브에 홈쇼핑에 나가서 상품을 팔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기와는 다르게 저거 되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그러니까 서로 대면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더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서로 대면해서 말하기 어려우면 밴드, SNS 이런 거 통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제 상담 짬밥이 10년이 넘어서 대충 계산기 두드리면 정답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춤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저는 일반론을 얘기를 했는데 정답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나 다 정상에 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급경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다 정상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다 옳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자신이 없거나 또는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주저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내일처럼. 이것도 몰라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네. 지금 1시간 동안 저의 나긋나긋한 말투를 들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절대 쫑쿠 주거나 구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1교시 끝나고 나서 우리 교재 좀 잠깐 펴보실래요? 19페이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을 할 건데, 쉬기 직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또는 쉽게 넘기고 싶은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교재를 그대로 화면에 띄워서 몇 가지만 체크해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체크해드리면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부 내용은 이렇게 심플하게 넘길 거고, 만약에 좀 설명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들으실 때 계속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제가 칠판에서 수업할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고, 책에 만약에 체크를 해야 된다면 별도로 이렇게 책을 띄워서 직접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체크하기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멈추고 책에 밑줄 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